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해외 쪽 시장이 굉장히 호재가 만발했어요. 조금 이따가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옛날에 그 바이코리아 열풍, 그리고 2007년도 펀드 열풍, 이럴 때도 2007년도에는 저도 증권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 고객분들이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증권사 객장에 줄 서서 1시간 반씩 기다리고 그랬는데요. 요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증권사 객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현업에 있는 후배들한테서 좀 들리네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스마트해지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냥 삼성전자 사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힘을 좀 실어주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 해외 시장 쪽을 먼저 조금 살펴보면 호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런 거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조금 진정될 기미가 보인다,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상당히 좀 그게 또 호재로 작용했고, 트럼프가 조만간 경제 활동을 완화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격리 지침을 좀 완화하는 가능성들, 이런 걸 또 내비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었죠. 호재 되게, 요거도 되게 큰 호재다라고 좀 보이는데요. 호재로 작용했지, 실제로 오늘 미국 시장에. 샌더스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샌더스 후보가 사퇴함으로 인해서 그 트럼프랑 맞대결을 하게 될 바이든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 미국 민주당 슈퍼일 전에 저걸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아마 분홍색 바탕일 거예요. 분홍색 바탕에 샌더스는 누구인가, 또 조 바이든은 누구인가, 이런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 좀 자세하게 보시면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정리만 하면요, 이 샌더스 후보는 거의 사람들이 야, 저거 공산당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증시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야, 범위세 올려갖고 세금 막 올리고 그래갖고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런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좀 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퇴를 낸 거예요. 그분이 사퇴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트럼프랑 맞붙게 될 조 바이든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영상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마찬가지 분홍색 바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야, 그렇게 쓰면 됐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 바이든 후보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섹터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으로 오바마 케어,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은 오바마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 신재생에너지, 환경 쪽이에요. 환경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저기 분홍색 썸네일로 해갖고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조 바이든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샌더스는 누구인가? 그다음 뭐 시진핑은 시황제인가? 뭐 이런 영상도 있고요. 제가 정치하고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뭐 향후에도 지금 올려드릴 영상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될 거는 정말 많은데 제가 아침에는 이 아침 데일리 시황 방송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주말 휴일 이용해서 한두 편씩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자, 요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 체크를 하셔서 주식 투자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뭐 해외 시장 움직이는 것들 뭐 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저 샌더스가 좀 사퇴했다는 거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다음 오늘 저녁에 오펙 회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로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총재께서 뭐 시장에 안 좋은 얘기를 하진 않겠죠. 설마 이런, 뭐 이제 겨우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매파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오펙 회의가 조금 문제인데요. 자, 지금은 어제 미국 시장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거는 유가가 한 6% 정도 올랐어요. 유가가 오른 거는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자, 지금으로 봐서는 뭐 여기서 합의를 안 하면 거의 공멸하는 분위기일 테니까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변수는 러시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미국 니네도 감산을 해야지. 니들 감산 안 하면 우리 안 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우리는 제1호일 감산 안 할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당하게 조율이 되는 게, 조율이 돼서 뭐 1000만 배럴 이상 이렇게 감산하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주가 움직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미리 조금 예측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뭐 결과는 좀 나와 봐야 하는 거죠. 결과는 나와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우리나라 내부로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저 외국인들 푸쪽 뭐 이쪽에 2천억 이상 순 매도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시장은 크게 안 빠지고 오히려 뭐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상당히 좀 암울할 때, 지금은 뭐 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3월 20일 정도에 그냥 주식 사세요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쉽게 안 빠질 겁니다, 폭락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이 옵션 만기라는 겁니다.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말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 옵션 만기에 종가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있다라면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년 내에 아마 워렌 버핏보다 더 벌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확률 게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확률은 굉장히 좀 높죠. 뭐 저 증권회사 다닐 때부터 만기 날 되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막 그러면서 이번 만기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이번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변수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변수 요인들이 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 자, 이 베이시스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길고요. 그것도 제 영상에 보시면 선물 옵션에 다뤄놓은 그런 재생 목록이란 항목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선물 옵션 뭐 A부터 Z까지 이렇게 갖고 영상 한 대여섯 개 정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저 시장 움직임부터 조금 글로벌 시장 움직임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로 움직였고요. 뭐 중국이 0.19% 정도 빠졌고 홍콩이 1.17%, 홍콩은 조금 빠졌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어제 장 막판에 좀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다우가 3.44% 정도 상승 마감, S&P 500이 또 뭐 한 3.41%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이 3.55%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이 2.58%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 쪽은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호재가 만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저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올라서 시작했죠. 조금 올라서 시작했는데, 저 차익 실현 물량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 좀 밀렸어요. 좀 밀렸다가 이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 뭐 저 코로나가 뭐 조금 진정 기미가 보인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저 샌더스 사태, 뭐 그 다음 오펙 플러스 기대감, 요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장 마감까지 끝까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뭐 어제 아침에 기록했던 그 고가, 뭐 요거를 뚫어내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어제 고점 요거를 뚫어내지 못했고요. 어제 처음에 저 시가가 상당히 좀 높게 시작했었죠. 그랬다 밀린 모습이었는데, 그 음봉의 고점을 아직까지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상승은 하긴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 저녁에는 또 어떨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22평선 자체가 조금 돌아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이게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뭐 해외 증시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 국내 증시 수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요게 현물 시장인데, 자, 며칠 전부터 외국인들 매도 탄력은 상당히 좀 약해졌어요. 자, 4월 3일 날 뭐 한 2,900억, 3,000억대 정도로 줄어들다가, 자, 외국인들이 자, 3일 연속 뭐 매도가 나오지만 1,000억대 정도로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 쪽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거의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서 펀드런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펀드런에 대한 게 조금 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저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자, 요거를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파생시장 관련해 갖고 말씀드릴 때 좀 이해를 하시려면 파생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생 목록에 가셔서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거다, 요 정도는 좀 배워 갖고 들으시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뭐 그 시장 베이시스에 따라서 이 외국인들이 조금 플러스로 돌아서 준다라면 만기날 오늘 굉장히 좋은 시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장 시작하면서 빨리빨리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 외국인들 저 매도 규모는 조금 강도는 줄어들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연기금 쪽은 어제 뭐 그렇게 큰 보탬은 안 됐습니다. 한 400억 정도 순 매수한 모습이었었고요. 어제 장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거는 또 투신 쪽, 선물 쪽에서 좀 원인 제공을 했어요. 자, 그거 조금 이따 선물 시장 수급 볼 때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367억 정도 매도, 자, 그 다음 개인 투자자가 1,600억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한 3,500억 정도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 미결작정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라서 이거 매수했다고 어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제 시장 오후장 급락의 주 범위는 이 투신이에요. 자, 투신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날이었죠, 이날. 이날도 한번 시장에 충격을 주더니, 자, 이때도 또, 굉장히 좀 강하게,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오후장에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어제 오후장에 선물 매도 막 하신 분들은 지금 조금 기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왜? 해외 쪽, 뭐, 미국 쪽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선물 쪽 시장은 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장 후반에 많이 출렁했다. 그리고, 저 해외 쪽에서 뭐, 오펙 플러스 회의, 뭐, 그쪽에서 좀 안 될 것이다라는 어제 오후장에 그런 루머가 좀 있었죠.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안 좋게 작용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은 투신의 선물 매도가 주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 8억 정도 순매수, 금융투자가 콜 쪽은 44억 정도 순매도죠. 자, 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풋 쪽은 외국인들이 한 7억 정도 매수, 금융투자가 9억 정도 매도인데 역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이 그래요. 지금 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TV 방송에서 여기 투자자 포지션 분석하는 게 있어요. HTS에. 근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은 뭐 몇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분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선물에서 아는 척도 하면 안 되고 옵션도 아는 척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서 자, 내가 만약에 1억을 벌면요. 누군가는 1억을 잃습니다. 주식시장은 틀리죠. 자, 일부 몇몇 종목의 거래량에 의해서 전체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벌면 다 같이 버는 게임이고 깨지면 다 같이 깨지는 게임입니다. 물론 그 수익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요. 근데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완전 제로섬 게임이에요. 내가 1억을 벌었으면 누군가는 1억을 잃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포지션을 다 보여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옵션 시장 보면요. 정말 흉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보면 자전을 돌려요. 외국인들 계좌에서 외국인들한테서 매도, 그러니까 뭐 거래 거의 없는 내 가격들, 극내 가격들,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생소하실 텐데 어쨌거나 굉장히 비싼 옵션들 이런 것들을 자전을 돌립니다. 자전이라는 건 지가 거래한다는 얘기죠. 자전을 돌리면서 이 손익구조 이런 거를 좀 왜곡을 시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갖고 이 HTS에서 나온 화면 그걸 보고 뭐 몇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사 수익 포지션 그거를 제가 몇 가지 HTS를 놓고 봤는데요.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유안타에서 제공하는 거 제가 옛날에 동양증권을 좀 다녔기 때문에 유안타 HTS를 가끔 보는데요. 자, 이 유안타에서 제공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별 손익 그 그래프를 보면요. 저 HTS, 거기서 그냥 일반 HTS, 여기서 제공하는 거 하고요. 흔히 쓰는 HTS 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온 투자자 수익률 하고요. 또 다른 똑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이게. 틀립니다. 이 HTS마다 거의 틀려요. 자,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외국인 포지션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건데 믿을 건 없다라는 거. 뭐 그거 한번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뭐 수구까지 좀 짚어봤고요. 국내 증시 일단 시장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어제 오장 뭐 저기 한
3시 정도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었죠. 그런데 3시 넘어서부터 툭툭툭, 예, 단 30분 만에 저 위에서 1840포인트대 근처, 거기에서 1807포인트까지 그냥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거도 옵션 만기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변동성이 나온 걸 거예요. 자, 근데 뭐, 예,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저쪽 해외 쪽 시장이, 물론, 뭐, 나스닥 선물, 요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7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27포인트, 약 0.3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도 뭐 아침 시초가도 영향을 받고 장중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좀 변동성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거의 지금 뭐 한 0.39포인트, 0.4포인트 정도 백오데이션 상태네요. 이 백오데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예, 계속 또 이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백오데이션이라는 거는 이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싼 그런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좀 시장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려면 선물 가격이 비싸져야 돼요. 자, 근데 뭐 거의 좀 전에는 뭐 한 1.5포인트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났었습니다. 많이 좁혀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겁니다. 자, 요 부분을 보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특히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수,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어제까지 분위기,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만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체크 포인트 말씀해 드린 것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면 오늘 옵션 만기 변동성이 심한 뭐 그런 날이겠지만, 자, 이 옵션 만기도 정말 현명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으리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